시작합시다. 자, 드디어 이제 공통수학을 마무리 지읍시다.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슨 식? 무리식. 두 번째가 무슨 함수? 무리함수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무리식이다. 말 그대로 어떤 식을 무리식이라 합니까? 어떤 식이 무리식이라 할까?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생각을 한번 해보자. 쌤이 항상 있지만 식을 하기 전에 항상 뭘 생각하면 된다고? 식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시작을 하라드노? 뭐? 크게 이야기해. 그래. 수에서 시작을 하자. 맞니? 자, 그럼 무리수 언제 배웠는데? 언젠가 배웠겠지만, 배우긴 배웠어, 안 배우고 넘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언젠가 배웠어. 그래, 배웠지. 자, 언제 배웠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긴 했다. 파이라는 문자형 무리수를 배웠다. 맞지?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우리가 실수를 더 확장 짓는 3학년 1학기 때 이제 무리수를 다 이제 확정을 지었다. 자, 어떤 형태로 우리가 무리수를 표현했습니까? 라고 하면 무리수는 여기서 시작을 했지. x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2입니다. 이때 x는 2의 제곱근이라고 불렀고요. 맞니? 자, 그래서 우리는 x는 어떻게 표현했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했다. 맞니?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본대. 태상아. 네. 따이송? 이 루트 왜 이랬으나? 네? 왜 이랬을까? 왜 그렇게 쓰냐고? 응. 저 어떻게 알아? 우쭐당당한 모습 매력 있네. 알고만 있어라.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루트에서 R자를 따서 보통 저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다. 그냥 3학년 1학기 때 보통 이야기 해주는데 그렇다 그냥. 알겠지? 그래. 의미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 대다수 보통 쓰는 데는 다 의미가 있다. 자, 그럼 요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형태들을 우리는 무슨 수라 불렀지? 무리수라 불렀다. 단 이런 건 무리수냐? 이런 건 무리수일까? 아니야. 왜? 안에 있는 식이 무슨 식이라면? 완전 제곱수. 이상하다. 제곱수라면, 맞아? 제곱수라면 우리는 이 숫자는 우리는 무리수라고 하질 않았다. 무슨 수? 그냥 정수 또는 유리수라고 했지. 이거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무리수다.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제곱수가 아니었으면 됐어. 괜찮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수여야 되지? 루트 안에 있는 값은 반드시 양수여야 됐다. 왜? 음수면 우리 저쪽 1학기 때 배우는 어떤 수? 허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에서 이제 항상 뭐든지 시작을 하면 돼. 식을 시작을 할 때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수에서 우리는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식 얼마? 루트 fx라고 하자. 자, 루트 fx. 자, 이런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 부를까요? 무리식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얘들아, 근데 식은 0보다 크다와 작다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 왜? 이 녀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잖아.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냐? x 더하기 2는 0보다 크다. 이게 참이냐? 명제가 아니잖아. 이것은 그냥 조건이야. x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나눠버린단 말이야. 괜찮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우리는 참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 맞지?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런 형태들은 우리 0보다 크다라고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인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이 무리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다. fx가 어떤 식만 아니면 돼? 완전 제곱식이 아니기만 하면 돼. 괜찮나요? 자, 그래서 fx는 어떤 제곱식이 아니면 됩니까? 완전 제곱식만 아니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 부르자? 무리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식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뭘 하셔야 됩니까? 식에 대한 연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식을 fx라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씁시다. a와 b가 어떤 수라면 b가 양수였다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라고 하면 루트 얼마? ab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괜찮나요? 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fx는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루트
두 식을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곱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간다. 루트 a분의 얼마? 루트 b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은 우리는 분모를 반드시 뭘 했지? 유리화를 했습니다. 분모 문제에다 뭐로 곱하면 됩니까? 루트 a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얼마? 루트 a. 그리고 얼마? 곱하기 루트 a. 그래서 넌 얼마? a분의 루트 ab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됐습니까? 자, 이 형태를 우리는 연산. 그래서 식을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식과 동시에 수로 표현을 해보자. 자, 루트 얼마?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자, a는 당연히 0이 아닙니다. 루트 안에 2차식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요 식을 우리는 a라고 했을 때 a가 어떤 수? 실수가 전제 조건 안 달았네. 모든 실수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얘들아, 루트식이라는 식은 루트 값은 우리가 실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일 수도 있다. 맞지?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일단 루트 k란 놈은 얘는 어떤 수일까라고 하면 얘는 두 가지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 실수일 때와 얘가 어떤 수일 때? 허수일 때입니다. 실수인 경우는 뻔해. k가 뭐 이상일 때? 0 이상일 때. 허수일 때는 k가 뭐가 되면 돼? 0보다 작으면 돼. 자, 근데 이 녀석이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실수가 돼야 된대. 자, 그럼 x값의 관계없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반드시 뭐 이상이어야 된다고?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은, 이 녀석은 모든 실수에 대해 a가 실수가 되기 위한 값은 뭐라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상 뭐 이상이 되면 됩니까? 0 이상이면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a가 음수면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위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수값이 존재해. 맞지? 그래서 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두 가지가 돼야 되겠네요. 첫 번째 a는 무슨 수여야 됩니까?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a가 음수면 위볼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 자, 그리고 반드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왜? x축을 기준으로 뜨거나 어떤 형태? 하여튼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식이 뭐 이하가 돼야 됩니까? 0 이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저 수가 반드시 어떤 수다? 실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요가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 무리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리식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무리함수로 넘어갑시다. 무리식. 자, 항상 쌤이 이야기지만 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디서 생각하는 게 제일 수월하다고? 수로서 생각을 해보면 돼. 무리수를 생각하면 되구나. 무리수는 뭐였지? 어떤 수를 무리수로 했을까? 루트 안에 있는 루트로 표현된 어떤 수들을 우리는 무리수로 표현해서 물론 파이 같은 특별한 수도 있기는 하다. 맞지? 하지만 거의 대다수 있는 친구들 루트로 표현되는 어떤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 했어. 하지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반드시 어떤 수가 되면 안 돼? 제곱수가 되면 안 돼. 왜? 제곱수면은 근호가 뿅 날아가서 유리수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을 우리 무리수라고 했구나. 그럼 수를 식으로 싹 바꾸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무리식은 어떻게 될까? 루트로 표현되는 식을 우리 무리식이라고 하는구나. 자, 근데 루트 안에 있는 값은 반드시 0보다 크다. 이게 말이 안 돼. 식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유리함수, 유리식 할 때도 쌤이 이야기했잖아. 식을 식으로 나눴을 때는, 수를 수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는 바로 반드시 0 이상이지만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된다 했어. 맞지? 자, 근데 식을 식으로 나눴을 때는 0보다 크다는 표현을 쓰지를 못해. 식이기 때문에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가 없어. 맞지? 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차수로만 표현을 했다. 그런 형태들이야. 그러니까 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가 없어.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작다. 이건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네. 하지만 이게 루트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루트 안에 있는 그 식이 어떤 식만 아니면 돼?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돼. 괜찮습니까? 이런 식을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무리식이기 때문에 연산을 할 수가 있네요. 괜찮나요? 곱하거나 나누기. 그럼 곱하면 그냥 그대로 곱하시면 되고요. 나누기는 뭐 해주시면 됩니까? 유리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어떤 루트 안에 2차식입니다.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실수가 된다. 즉 다른 말로 바꾸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반드시 0 이상인 값이 돼야 돼. 음수가 되면 어떤 수가 되기 때문에? 허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만족하는 우리 절대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요거는 식은 연산하시면 됩니다. 요 녀석도 똑같다, 얘들아. 어떤 형태냐면은,
시험에서의 출제 난이도는 쉬운 점수로 보통 일반적으로 다 나오기 시작을 한다. 뭐 여기 딥하게 이제 쓸 것들도 없고, 왜냐하면 함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면 그래프고 써야 될 도구들, 써야 될 소재들이 너무 많아 거기에.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무리함수입니다. 근데 판별식 D가 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한번 보고 하고 시작을 해보자. 자, 우리 아까 2차였다, 맞지? 2차면은 아까 전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식을 우리는 이차함수인 Y라고 하자. 근데 아까 A는 반드시 양수라고 했어, 내가. 왜? 양수가 아니면 아볼이고 위볼 그래프인데 A가 음수면 위볼인데, 위볼이면 반드시 어떤 축이 X축과 관계없이 반드시 음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말이 안 돼, 이거는. 루트 안의 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난 아볼로만 표현을 할 거야. 아볼로 표현하는데, 자, 판별식이 X축을 기준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란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지. 그러면은 X축과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이 생겨야 된다고? 두 개의 점이 생겨야 되겠네. 자, 판별식이 0이면은 무슨 근? 중근. 이래 접하면 되겠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 떠 있으면 되겠네. 0보다 작으면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너는 판별식이 0이다. 너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얘는 허근, 즉 근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니까. 괜찮나? 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 녀석 값, 즉 얼마? 함수값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면 이렇게 밑에 있는 녀석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함수값이 다 음수값이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0이거나 0보다 작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무리 함수를 한번 봅시다. 타라라라라라라라. 무리 함수. 뾰로롱. 두 번째. 자,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말 그대로 아까하고 똑같다. 얘들아, 무리식에서 시작을 하면 돼. 함수는 함수인데, 즉, X와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자, Y는 fx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 이 식, X에 관한 식이 어떤 식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무리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자, 얼마? Y 꼴 fx인데요. x의 식이 어떤 식으로? 무리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지금부터 우리는 무슨 함수? 무리함수라고 할 거고요. 자, 무리함수 중에 우리는 어떤 함수를 할 거냐면 고1 과정에서는 어떤 함수를 할 거냐면 루트 안의 식을 몇 차씩만 다룰 거다. 루트 안의 식을 안의 식. 루트 fx를 하자. y꼴 루트에 얼마? fx인데요. 이때 fx는 몇 차씩만 다룬다? 1차씩만을 우리는 지금 다룰 겁니다. 루트 안에 변수가 x 있는 식 중에서 루트 안에 x만 있는 식은 다 무리식이라 했잖아. 그런 형태를 xy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는 무리함수라 표현하는데, 우리 과정에서는 어떤 식만 다루자? 1차씩만 다룰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무리함수라 하겠네요. 자, 그럼 무리함수가 이런 형태면 이제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형태인 y는 루트 개 간단한 이 x라는 형태를 한번 알아보자.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이제 요 형태에 대해서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녀석이 과연 어떤 형태인지만 먼저 알아보자. 자, y는 루트 x라는 녀석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그릴 건지를 먼저 고민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나는 첫 번째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볼 거야.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y제곱은 얼마입니다? x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다. 자, 근데 얘들아, 생각. y꼴 x제곱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y제곱일 걸 x? 약간 불편해. 맞지? 자, 그래서 xy 자리를 바꿀 거야. 무슨 함수인 거지? xy 자리를 바꾼다. 무슨 함수? 역함수. 맞지? 역함수가 뭘 의미하는 거지? y는 x에 대해, 기하적 의미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 녀석은 누구의 역함수냐면 y꼴 x제곱의 역함수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y는 x제곱이란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먼저. 그럼 y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냥. 아보리. 이게 y는 x제곱이야.
근데 자 먼저 원래 있는 식에서 먼저 보자. x란 녀석은 실수 전체 값을 가질 수 있다 없다? 못 가져. 왜? x가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루트 안의 값이 음수가 되면 허수가 돼버리잖아. 즉 다른 말로 바꾸자. 이 녀석은 x는 뭐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0 이상이어야 되는겨.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리고 x가 0 이상이니까 또 이 녀석 전체를 보자. 하면은 y도 항상 뭐 이상인 거야? 0 이상이야. 양수값이잖아. y도 0 이상이야. 왜? 이거 자체가 양수인데 x값을 뭘 가지더라도 y도 양수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y는 x제곱. 이 녀석의 역함수야. 그럼 xy 자리를 뭐 해주시면 됩니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y가 0 이상이기 때문에 너도 x도 0 이상이고. 자, x가 0 이상일 때 y도 0 이상인 이 부분을 찾아야 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떤 녀석? 이 녀석만큼만 되겠다. 요만큼이 되는 겨. 이거는 그림 뒤야 안 뒤야? 안 뒤야. 아, 역함수. 저의 역함수는 얘였어. 요거 괜찮지? 자, 근데 제의 역함수가 너니까 너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누가 될 거라고? 제가 될 거야. 요거 괜찮지? 자, 그래서 역함수의 기하적 의미 y는 x에 대하여 대칭. 자, 간다. 얘가 봉요래 그렸던 애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를 그으시고요. 자, 이 녀석은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원점을 기준으로 봉 요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이 녀석이 지금부터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야. 자, 지금부터 얘를 갖고 돈다. 자, 잘 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을 y는 루트 x라고 시작을 했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녀석을 막 데리고 다닐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첫 번째 나는 y는 루트 x라는 걸 그렸어. 그럼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하면은요, 원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 y는 루트 x였어요. 괜찮지? 자, 그럼 두 번째는 나는 얘를 그릴 거야. y는 루트 마이너스 x를 그릴 거야. 자, 그럼 생각.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가 뭐지? x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지?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야. 우리 도형의 이등수 배웠네.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어. 무슨 축대칭? y축 대칭. 이 녀석을 y축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얼마? y축 대칭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 그래프가 뭐를 의미한다고? 꼭 이놈 그래프다. y는 얼마? 루트 얼마?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괜찮지? 자, 다시 또 나는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루트 x. 얘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 자,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y는 루트 x라는 말의 의미다. 그러면 원래 했던 y는 루트 x에서 y가 뭘로 바뀐 거지? 마이너스 y로 바뀐 거야. 자, 이 녀석 그래프에서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다. 무슨 축대칭? x축 대칭. 아, 요 밑에 있는 녀석이네. 자, 그럼 요 녀석을 지금부터 뭐라 부르는구나? y는 마이너스 루트 x다 라고 그리면 되겠다. 왜 이 개형이 나온지를 첫 번째 알고 이제 나중에는 대충 할 거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일 첫 번째 나와. 왜 그런지, 왜 이런 그림이 나온지 첫 번째 알아야 된다, 무조건. 오케이?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다. 자, 이 녀석 보자. x, y 둘 다 부호가 바뀐데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아, 근데 쌤 원점 대칭 그리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이 녀석 보자. 이 녀석을 되기 위해서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는데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그럼 이 녀석을 밑으로 갖다 찍으면 되겠네. 아,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y는 마이너스 루트 얼마?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일단은 원초적인 그래프의 개형들이다. 아,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는 이 녀석을 우리는 y는 루트 x. 자, 이쪽으로 간 녀석을 y는 루트 마이너스 x. 자, 이 녀석은 얼마?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럼 이 녀석은 얼마?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다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난 그래프를 그려봤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항상 함수가 나오고 그래프가 어느 정도 결정되거나 하면은 함수 나오면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것들이 있다. 얘들아, 왜냐면 너희들이 자꾸 안 따진 것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원래 기본적으로 배웠는 함수들이 1차함수, 2차함수 이런 형태들만 배웠단 말이야. 왜? 얘들은 그걸 딱 따질 게 없어. 왜?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우리 여러 가지 많은 함수들을 배우는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보장 자체가 없는 함수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따져야 된다. 함수가 나오면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게 뭐를 따져야 된다고? 정의역, 즉 입력을 난 이 함수에 도대체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함수가 3자 함자라 했잖아. 이 안에다가 내가 공을 집어넣을 거야. 무슨 공 집어넣을지를 알아야 값을 내가 뽑아낼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정의역입니다. 자, 그럼 정의역 한번 따져보자. 정의역인데 무리함수야.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반드시 어떤 수가 돼야 된다고? 0 이상 값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내가 찾아야 되겠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의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x는 뭐 이상?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녀석의 정의역도 뭡니까? x는 뭐 이상?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x가 0 이상이어야 돼. 맞지? 마이너스 x 이 값이 뭐 이상이어야 된다고? 0 이상이어야 돼. 자, 그래서 마이너스 x가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x는 뭐야? 0 이하다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녀석도 보자. 이 녀석은 요 안에는 마이너스 x가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x는 뭐야? 0 이하다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x값이 이 그래프는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뭔가 합니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 무슨 함수라 부르면 돼? 아유, 쏘리. 치역값 아니다. 죄송요. 자, 치역입니다. 정의역 나왔으면 치역이 나와야 되겠지. 자, 이 녀석은 항상 뭐 이상? y도 뭐 이상? 0 이상입니다. 괜찮나? 자, y값은 항상 요게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어. 자, 그래서 y값은 항상 뭐 이하? 0 이하다라고 하면 되겠다. 자, 이 녀석은 항상 y값은 오른쪽이니까 요거는 얼마? y는 0 이상이네요. 자, 루트 값이 양수인데 앞에 뭐 붙어 있다고?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y는 뭐 이하? 0 이하겠네요.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x축 방향 x가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무슨 함수라 부르면 돼? 증가 함수입니다. 괜찮나요? 얘가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뭔 소하는겨? 감소하는겨. 그래, 이 그래프는 뭔 소한다? 감소한다 라고 두면 되겠다. 자, 이 그래프는 간다.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기 때문에 너는 뭔 소? 감소다 라고 두면 되겠네. 얘들아 봐, 이래 그리서 우리는 증가하다 이러면 안 된다. 항상 증가 감소 정의는 뭐라고? x 값이 증가했을 때 y 값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가지고 우리는 증가 감소를 표현한다. 자, 그럼 간다. x 값이 증가했을 때 y 값도 너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뭔가 증가 함수다 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다 어느 점을 지납니까? 0,0을 지납니다. 너도 0,0을 지나네요. 그리고 너도 0,0을 지나고요. 반드시 지나는 고정점 0,0을 지납니다. 괜찮나요? 자, 요런 그래프들이 이제 있답니다. 어떤 형태인지 이제 이해되지?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을 당연히 우리 뭘 해야 될까? 평행 이동이란 걸 해봐야 되겠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저 앞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값, 이 앞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자. y는 루트 얼마? ax라고 두자. 왜? a의 앞에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자, 이 녀석을 지금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야. 평행 이동. 자, 그래서 x를 뭘로 바꾸기로 했다? x-p, y를 뭘로 바꾸기로 했다? y-q로 바꾸기로 했네. 자, 그럼 갑시다. y-q는 루트 항상 식을 대입할 때는 괄호 쳐라 했다. 자, 그래서 a배에 얼마? x-p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q가 넘어와서 플러스 q라고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을 나는 그냥 간단하게 a는 양수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a가 양수였으면 원래 그래프는 a가 양수인 그래프니까는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래프였어.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 녀석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플러스 q만큼. 그럼 요 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그래서 원래 이 녀석이 0,0인 녀석이 이 녀석은 몇 콤마 몇으로 기준으로 하면 돼? p 콤마 얼마? q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자, 정의역은 p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돼. 안에 있는 이 값이 a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이 반드시 양수여야 돼. 그래서 정의역 x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됩니까? p보다 커야 돼. a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양수니까.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다시 간다. 자, 치역값은 이 녀석이 0 이상이기 때문에 치역값은 뭐 이상? 이거 등 어디 갔지? 치역값은 얼마? q 이상이다 라고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증가는 그대로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냥 증가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무리함수의 이제 개형 그리고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자, 그리고 평행 이동까지 이제 내가 그려봤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이 했지만 함수는 내가 뭐라 했지?
함수는 뭐라고? 3G다. 그래프를 그리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내가 정확하고 빠르게 그려야 돼. 괜찮나?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이제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통틀어서 한번 해보자. 자, 세 번째.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기다.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우리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얘들아. 제일 첫 번째 개형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이 녀석이 뭐였지? y는 루트 x였다. 요거 괜찮나? 자, 이 녀석이 뭐였지? 라고 하면 y는 루트 얼마? 마이너스 루트 얼마? x였다. 요거 괜찮나? 자, 이 녀석은 뭐였지? 라고 하면 y는 얼마냐면 루트 마이너스 x였고요. 이 녀석은 뭐였나요? 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였어. 자, 일단은 이제 원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적당하게 네 종류의 개형들이 있다. 맞지? 자, 어떻게 뻗어나간 녀석? 이렇게 뻗어나간 녀석. 맞지?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간 녀석, 이렇게 뻗어나간 녀석, 이렇게 뻗어나간 총 네 종류의 개형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을 하나 잡았다면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요렇게 그릴지, 요렇게 그릴지가 내가 결정이 되면 된다라고 결정이 되면 되겠네. 요거 괜찮지? 자, 그러면 그 그리기 전에 제일 첫 번째다. 출발점이 있어야 되겠다. 시발점이 제일 처음에 있어야 되겠네. 시발점을 잡고 어떻게 뻗어나가야 될지를 내가 결정을 하면 돼. 요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자. 자, 지금부터 우리들끼리다. 무리함수는 지금부터 뭐라 부를 거냐면, 무리함수는 우리 저쪽 유리함수는 뭐라 불렀지? 그렇지. 첫 번째 점근선 x 찾고 대가리 쳐서 y 찾고 그리고 대가리가 중요하다 했다. 어떻게 그릴지. 맞지? 자, 그래서 무리함수는 대갈 함수라 했다. 대가리 두 개 치면 된다고. 오케이. 자, 두 번째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무리함수는 지금부터 무슨 함수냐? 표현 하나? 지금부터 무슨 함수라고? 무슨 함수라고? 시발 뻗방 함수다. 뭐라고? 시발점과 뻗어나가는 방향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발점을 찾고 뻗어나가는 방향을 알면 되겠네. 자, 이 함수 먼저 생각해보자. 시발점은 몇 콤마 몇이야? 원점이었다. 그래서 0,0이야. 자, 뻗어나가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네. 맞지? 자, 밑에 함수는 뭐야? 시발점이 0,0이야. 뻗어나가는 방향 어떻게? 이런 방향이네. 자, 이 함수는 시발점 몇 콤마 몇이야? 0,0이야. 뻗어난 방향은 이런 방향이네. 자, 너도 이런 방향이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일관성 있게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부터 이런 방향을 우리는 어떤 방향이냐? 제1사분면 방향이다. 무슨 방향? 제1사분면 방향. 자, 이 녀석은 그럼 무슨 방향을 하면 될까? 제2사분면 방향. 이 녀석, 무슨 방향? 제4사분면 방향. 자, 이렇게 뻗어나가는 건 제 몇 사분면 방향? 제 2사분면 방향. 그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은 무슨 방향? 제 3사분면 방향이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뻗어나간지를 식에서 내가 캐치할 수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식에서 나는 두 가지만 찾을 수 있으면 돼. 첫 번째가 뭐냐고? 시발점. 두 번째가 어떻게? 어떤 쪽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뻗어나간지만 식에서 찾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름을 정해서 이걸 무슨 방향이라 했지? 제1사분면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랬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발점 찾기 전에 먼저 시작을 하자. 뻗어나가는 방향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계수 부호 콤마 루트 앞 부호다. 제가 다른 별로 인, 아웃이라 부른다. 안에서 밖으로. 자, 지금부터 부호를 적을 거야. 이 형태들로 인, 아웃이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친구야,
지금 적지 말고 어차피 좀 올려놓으니까 그때 한번 더 정리해도 된다. 지금 나에게 집중을 해. 얼굴이 원체 잘생겨서 집중이 잘 안 되겠지만 얼굴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자. 자, 이대로 한번 적어볼게. 이 식을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 괄호에서 in x 계수 부호 뭔데? 플러스 루트 앞에 부호 뭔가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나? 자, 이 녀석은 뭐라 적으면 될까? 뿔, 마. 너는 뭔데? 마, 풀. 너는 얼마? 마, 마. 이래 적어 놓으니까 4분면 부호를 의미하는 거지. 왜? 뿔마는, 뿔뿔은 뭔데? 제1사분면. 뿔마는 얼마인데? 제4사분면. 요거 괜찮지? 마뿔은 뭐? 2사분면. 자, 마마는 얼마? 제3사분면. 그래서 뻗어나가는 방향에 네 가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구나.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 있잖아. 무슨 점? 시발점이다. 자, 시발점은 자, 이 녀석 보면은 0,0이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달 시발점은 루트 안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무슨 값? x 값 콤마 그때의 y 값이야. 뭐 이것만 간단하게 보자. 루트 안에 0이 된 x 값 얼마? 0. 0 집어내니까 y 값 얼마? 0. 그래서 시발점이 0,0이야. 나머지 다 똑같겠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고? 식을 내 마음대로 적을게.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면 돼. 왜? 무리함수 그리는 방법은 내가 두 가지 했다. 시발점과 뻗어나가는 방향만 알면 돼. 자, 보자. 뭔 말입니까? y는 내가 마음대로 만들게. y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얼마?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하자. 자, 그래프는 이쁠 필요 없다. 왜?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가 정확하지가 않다란 말이야. 뭐 모는 종이에 그리냐? 아니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얘들아 간단하게 보자. x제곱이라고 그렸는데 x제곱이라고 그렸어. 이게 x제곱 맞을까? 야, 생각. 10만 가면 100이 돼야 돼.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에 의존한다고? 수치에 의존해. 만약에 이렇게 접선을 걷는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50쯤 될 수도 있겠지. 왜? 수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왜? 이 그림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개형을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값들은 수치로 계산만 하면 돼. 맞니? 자, 그럼 갑시다. 그러면 좌표계에서 XY축에 딱히 첫 번째는 문제에서 의도하면 필요하겠지만 아니면은 딱히 의미가 없어.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자, 너의 X, Y축 묶어놓고 생각해볼까? 자, X축, Y축이다. 자, 그럼 시발점 찾읍시다. 우리 시발점 어떻게 찾기로 했지? 루트 안이 제로가 되는 X값 얼마야? 1. 1 집어넣으면 Y값 얼만데? 4. 그럼 시발점 몇 콤마 몇인 거라고? 1,4야. 1,4. 너무 좀 극단적인가? 자, 1,4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뻗어나가는 방향은 어떻게 하기로 했지? in, out. 그리고 x 계수 부호, 루트 앞 부호다. 몇 사분면? 제 3사분면. 그래서 제 3사분면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요는 어디쯤 떨어질까? 0 집어넣으면 되잖아. 0 집어넣으면 양수네. 그래서 얘는 한 적당히 뭐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다. 0 집어넣으면 3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또 하나 더 볼까? y는 자, 얘를 그려보자. 자, 시발점 찾자. 루트 안이 제로가 되는 값 얼마? 그때 y값 얼마야? 좋습니다. 1,-3 여기 있네. 여기까지 괜찮나? 뻗어나가는 방향 뿔 몇 사분면? 1사분면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왜? 그림이 그려지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관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형아가 이야기했잖아. 그리는 걸 가지고 그리는 거에 제일 필요한 걸 가지고 이제 다 이름을 지어준다. 그래서 무리함수는 뭐라고? 시발 뻗방함수다라고 하면 되겠네. 왜? 시발점과 뭐가 중요하니까는 뻗어나가는 방향이 중요하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무리함수 그리는 방법은 시발점 찾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찾으시면 된다고? 뻗어나가는 방향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세 번째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알았다면 이제 네 번째 가자. 네 번째. 무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자, 네 번째. 뭐라고? 무리함수의 역함수다.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자, 생각해보자. y 꼴 간단하게 우리 이거 제일 처음에 그림 그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 맞지? 자, 이 녀석에 나는 무슨 함수를 찾고 싶어? 역함수를 찾고 싶어. 그럼 역함수를 찾는 식의 구조는 제일 쉽다. x하고 y하고 자리만 바꾸면 돼.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고. 맞지?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body change 같은 이런 느낌. 자, 그럼 갑시다. x 이퀄 역함수를 그릴 거니까 루트 얼마요? y입니다. 누가 괜찮지? 자, 그래서 나는 함수는 y는 꼴로 표현하고 싶어. 양변 뭐 할 거라고? 제곱을 할 거야. 그래서 y는 얼마요? x제곱입니다. 뭐가 괜찮나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쓰자. 너는 이 그림이야. 맞나? 너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이 그림이야. 뭐가 좀 이상해지지 않나? 역함수는 기하적 의미는 y는 x에 대한 대칭인데 y에 대한 x의 대칭을 딱 해버리니까 갑자기 없던 애가 생겼네? 뭐 역함수 하면 뭐 새끼치니? 아니잖아. 얘가 무슨 플라나리아야? 자르면은 뭐 다시 붙고 이러니? 아니잖아. 자,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라. 무리함수의 역함수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식의 구조는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반드시 2차식이기 때문에 포물선이라서 양쪽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역함수에는 뭐를 명시를 해줘야 되냐면 역함수의 정의역을 명시를 해줘야 돼. 반드시 역함수의 뭐를 명시를 해준다? 정의역을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왜? 식 그대로 적으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역함수의 정의역을 명시하고 싶어. 그럼 원래함수의 뭐를 찾으면 돼? 치역을 찾으면 돼. 그럼 원래함수의 치역은 y는 뭐보다 크다니까? 0보다 크다니까 이 녀석의 역함수를 찾고 싶으면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밑에다가 x는 0 이상이기 때문에 x는 뭐 이상? 0 이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 정의역 반드시 명시해줘야 돼. 그래야 요만큼이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무리함수, 역함수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식 쓸 때 그리고 서술평가 간단한 문제 나올 때 애들 요거 감점 많이 당한다. 잊어버리지 마라.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뭐 명시해줘야 된다고? 정의역을 명시해줘야 돼. 왜?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식으로만 풀게 되면 없던 2차식이 없던 그래프들이 더 등장하게 된단 말이야. 괜찮지? 자,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식의 구조는 2차식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역함수의 정의역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리함수 내용입니다. 내용 끝!